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풍경들과 잔잔한 일상이 조화로운 마을, 바다 위 붉은 신사와 함께 친근한 사슴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일본 히로시마 이야기인데요. 전쟁과 원자 폭탄이라는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진 이곳은 예상 외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소도시 감성이 듬뿍 담긴 접근성도 좋고 물가도 비싸지 않은 히로시마 여행 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동선 낭비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꼭 가봐야 할 장소를 담아봤습니다. 인천공항 기준 히로시마까지는 직항 비행기가 매일 10회 이상 운영 중이며 후쿠오카와 오사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행 시간도 2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공항에서 히로시마역까지는 약 50km, 리무진 버스를 타면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리무진 버스는 스이카, 이코카 등 IC 카드로도 탑승할 수 있고 일본 IC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히로시마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정은 미야지마부터 시작합니다. 미야지마에 가려면 히로시마 역에서 JR 열차를 타거나 노면 전차를 타고 미야지마 구치로 가야 하는데요. 보통 미야지마 구치까지는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미야지마에 가려면 미야지마 구치에서 다시 약 10분 정도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페리는 10분마다 있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코카 등의 교통카드로도 탑승이 가능하며 만약 교통카드가 없다면 티켓을 구매하면 됩니다. 배는 편도 200엔이고 입도세 100엔이 추가로 있는데요. 또한 JR 패스를 가지고 있다면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도세 100엔은 따로 내야 하기에 현금을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페리는 총 2종류가 있는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스다이 페리와 JR 페리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큰 차이는 없어서 아무거나 타시면 되는데 JR 패스로 페리를 타실 분들은 JR 페리만 타실 수 있습니다. 사실 히로시마 시내에서 바로 미야지마 섬까지 이동하는 고속 페리도 있는데요. 굳이 제가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급하거나 배를 오래 타실 생각이 아니라면 앞서 설명드린 2종류의 페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야지마로 들어가 볼게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붉은 토리인데요. 썰물 때는 해변에 우두커니 솟아있는 모습이지만 밀물 때가 되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토리인은 신사의 가장 앞쪽에 있는 문으로 세속의 공간과 신성한 공간을 구분하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붉은 토리와 연결된 신사는 미야지마 섬을 대표하는 신사라고 할 수 있는 이츠쿠시마 신사입니다. 이츠쿠시마 신사는 593년에 세워진 신사인데요.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섬 자체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통행이 금지되었다고 하는데요.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이곳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미야지마의 정식 지명 역시 이츠쿠시마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미야지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성한 신사가 있는 섬, 즉 이츠쿠시마 신사가 있는 섬이라는 뜻에서 미야지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야지마 구치에서 미야지마 섬까지는 페리를 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섬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배에서 타고 내리는 터미널과 이츠쿠시마 신사 사이에는 오모테산도 상점가가 있는데요. 길에는 사슴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데 먹거리를 들고 있으면 다가와서 치근덕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점가에서는 다양한 기념품과 함께 이곳 특산품인 굴 요리를 팔기도 하는데요. 굴을 통째로 구운 굴튀김 요리가 이곳의 별미라고 합니다.
또한 레몬으로 만든 음료도 많이 보이는데 이곳 히로시마가 속한 지역이 레몬이 잘 자라는 지역이라고 해요. 특히 이곳 히로시마의 레몬은 일본 전체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명물이라고 하니깐요. 이곳에 오실 분들은 굴 요리와 함께 레몬 음료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레몬 주스, 레몬 아이스크림, 레몬 소다와 함께 레몬 맥주도 팔더라고요. 대부분 600엔 선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섬 입구에서 신사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입장료가 또 있습니다. 성인 기준 300엔이고요. 토리 근처와 주변 거리는 무료로도 관람이 가능하고 바다 위에 지어진 회랑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만 300엔을 내면 되겠습니다. 회랑 안쪽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밀물 때는 이렇게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 드는데요. 파도나 바람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을 보면 약간 틈이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을 위한 의식을 하거나 행렬이 지나가던 신성한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회랑을 빠져나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을도 있고 공원도 있고 수족관도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도 탈 수 있는데요. 리프트를 타면 미야지마 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하니 섬 전체를 내려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야지마 수족관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수족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물개쇼입니다. 가까이서 물개를 만져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대형 수족관처럼 크고 화려하기보다는 아기자기한 느낌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사슴과 신사, 바다 풍경을 만끽하셨다면 이곳 수족관도 한번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수족관 옆에는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쉼터도 있습니다. 미야지마 섬 관람을 모두 마쳤다면 다시 페리와 지하철을 타고 히로시마 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역에서 포켓몬 팬이라면 꼭 들러야 할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포켓몬 센터입니다. 일본 포켓몬 센터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한정품이 있는데요. 히로시마 포켓몬 센터의 한정품은 이로치 갸라도스입니다. 이로치란 색이 다른 포켓몬을 뜻하는데요. 이곳 히로시마의 상징이 잉어이기 때문에 잉어킹의 진화체인 갸라도스가 이곳 히로시마의 특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번외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기념하기 위해 이로치 갸라도스를 특산품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공식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충분히 연관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다양한 포켓몬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형부터 시작해서 피규어와 문구류, 사탕과 과자류까지 그냥 구경만 하더라도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입구와 매장 안쪽에는 대형 포켓몬들이 크게 전시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진짜 엄마 아빠들 지갑 탈탈 털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것 같아요. 포켓몬 센터에서 나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로 추천하는 곳은 오코노미무라 라는 곳인데요. 건물 전체가 오코노미야끼 가게로 되어 있는 곳으로 오코노미무라의 역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이후 히로시마 시내가 다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공원 근처에 오코노미야끼 가게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 안에 가게가 모여들어가지고 지금의 오코노미무라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오코노미야끼의 시작은 전쟁 전 서민들 사이에서 사랑받던 이센 요쇼쿠라는 음식인데요. 밀가루를 물에 녹여 파와 생강, 건새우를 혼합해 구운 것으로 동네 과자점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던 간식이었습니다. 이걸 영양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식사로 개발한 것이 바로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입니다. 과자를 식사 대용으로 만들기 위해 양배추와 야끼소바, 계란 등을 추가했고
여기에 이제 가게마다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특색 있는 메뉴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코노미야끼는 보통 간사이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에는 간사이풍의 오코노미야끼와 히로시마풍의 오코노미야끼, 이렇게 지역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섞어 붙이는 간사이 풍과는 다르게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는 야끼소바면이 들어가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야끼면과 채소를 쌓아 식감이 더 다양한 게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코노미무라에 처음 가시면 가게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현지인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기본적으로 검증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철판 앞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흔히 눈맛이라고도 하잖아요.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철판 앞자리에 앉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웨이팅 없는 시간에 가기인데요. 이왕이면 점심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 사이인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튿날 첫 번째 일정은 히로시마 원폭돔과 추모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히로시마 원폭돔인데요. 원폭투와 당시의 아픔을 간직한 건축물로 무너진 벽과 철골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세계 2차 대전 중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15일 일본의 왕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본의 패배로 전쟁이 끝이 났죠. 원폭돔 바로 옆에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당시 원폭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는데요. 넓은 공원 안에는 여러 기념비와 함께 추모 공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폭발 당시 기적적으로 남은 건물들을 보존했고 그게 지금의 원폭돔과 평화공원이 된 거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히로시마의 역사와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평화기념관, 또 여행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여행자 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끝은 이렇게 좋지 않게 끝이 났는데 칼을 뽑으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폭행, 전쟁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장소인 히로시마 성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폭돔과 평화공원에서의 첫 일정을 모두 마쳤다면 다음 코스인 히로시마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1589년에 건설된 히로시마 성은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무너진 것을 1958년에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내부가 박물관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히로시마 역사와 함께 사무라이들의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도시 전경, 밤에는 조명이 켜진 야경까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1박 이상 머무르실 분들이라면 낮과 밤에 각각 방문해 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 시내 관람입니다. 히로시마를 여행하다 보면 대도시와 소도시가 절묘히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지하철은 없지만 트램을 타고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다른 도시와는 달리 한국어도 잘 안 들리고 특히 서양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행정구역 자체는 크지 않지만 백화점도 많고 또 대도시 못지않게 명품샵과 상점가도 많습니다.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가 정말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후엔 히로시마 시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백화점과 상가 거리에서 쇼핑을 한다면 꽤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현립미술관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변 산책로도 있고 슈카이엔이라는 정원도 있으니까요. 각자 체력과 취향에 맞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동선 낭비 없이 즐기는 히로시마 여행이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찬투어였습니다.